그래서 저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어요. 왜 생겼냐면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간 첫날 급식을 딱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진 애가 야 너 화장실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갔더니 안경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 나 싫은데? 이러니까 좀 맞아야겠대. 왜 이렇게 깝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벗고 맞서 싸우는데 싸우다가 쇠로 된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팍 친 거예요, 팔로. 그래서 이제 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금이 간 거죠. 계속 쳐맞고 제 친구들도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친구들도 다 착하고 소심한 애들이라서 대항하지도 못하고 저는 그 수학여행 첫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일진 애가 어머니랑 같이 이제 저희 엄마랑 뭐 깽값 이런 얘기를 하려고 왔겠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주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진심 같지도 않아. 제가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의 저는 보복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또 나한테 손찌검을 하지 않을까 불안이 컸고 깁스를 한 채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그 친구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저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제가 한 30살 그쯤 명상이라는 걸 하다가 한 살 때부터 지금의 나이까지 돌아보는 그런 명상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떠오르는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씨발 새끼야 다 나면 뒤졌어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약했고 너무 겁쟁이였던 거죠. 그런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진 애를 정말 복수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찾아가서 뭐 똑같이 되려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걔보다 더 잘 살겠다 인생을 내가 걔보다 더 잘 나가고 더 행복하고 진짜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면은 나 좋아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원하는데 원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왠지 나의 마음이 들킬 것 같고 그리고 이 내 마음을 들키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들이랑 있을 때마다 내가 이방인인가? 동떨어진 사람 같고 그런 기분을 거의 20년 이상 계속 느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나를 누가 너 지금 이래 라고 말을 해줬으면 그걸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했을 텐데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25살 때 사회복무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은 팀 친구가 너 연기 전공자면 심리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겠네? 이러면서 심리학 책을 건네준 게 계기가 돼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호감을 얻는구나 이런 내용이었지만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진짜로 얻은 거는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소심한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계발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그대로 모방한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만의 그런 특색이라든지 공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방법을 알고도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내 내면의 저항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야 라는 그런 수치심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내 마음에서 그걸 막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라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내면의 무의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20대 중반부터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심리, 마음, 내면, 본질, 최면, NLP,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의식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바하고 돈 벌고 오디션 보러 다녔을 때 저는 막 최면 배우러 다니고 심리학 자격증 따고 그러면서 좀 혼자 약간 특이한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것도 있지만 나를 알게 되니까 재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그 공부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할 때도 행동 패턴이라든지 말투나 이런 것만 보고도 이제 이 사람이 대충 이러한 성격과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게 파악이 쉽죠.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의식할 수도 없는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저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느 발부터 내딛는지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인식한다는 건 내가 어느 발부터 내딛는지 의식한다는 거고 칫솔질을 한 방향으로 몇 번이나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무의식을 의식해야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에는 항상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가르침이나
환경이나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을 항상 조금씩 불을 지펴왔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인생이 변화되기보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부분이 달라지고 또 어떤 책에 의해서 내가 하나의 부분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연쇄적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과에 다닐 때 저는 그때도 찐따였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애들이었어요. 흔히 카사노바라고 하는, 여자들을 대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누구와도 친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다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나와 저 친구들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외모뿐만이 아니라 더 매력적인 친구들이 뿜어내는 그 바이브, 저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왜 나는 저게 없는가, 남을 관찰하면서 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잘 인식을 하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따라하고 모방을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다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저한테 적용을 해보고 체화를 해보는 거죠. 그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매력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학 책이나 뭐 내면에 대한 그 마음 공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마음, 그리고 감정, 믿음, 이게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제스처에 거의 100%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밖으로 하는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마음,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수많은 선생님들, 그분들의 책과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변화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신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결정적인 건 여자 문제인데, 그러니까 난 남자가 보니까 당연히 여자를 잘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나한테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남자로 보진 않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짝을 찾고 내가 진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 나는 잘 살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달라져야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순간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이랬던 거죠. 딱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지만 나는 그 인생에 근접하고 있지도 않구나 라는 걸 딱 자각한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내 생산적인 에너지가 되었고, 그 에너지 덕분에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 졸업하고 입시 연기학원을 바로 차렸어요. 유독 저한테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그냥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가만 보니까 나랑 똑같아. 겁이 많아. 그리고 내면에 상처가 많아. 억압이 많으니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이 사람들이 좋아지게 해주려면 이 내면이 달라지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보다 20, 30대 성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의 그 소심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연히 자기 성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하니까 맞물려서 지금의 비라스가 된 거고, 제가 입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교 자체보다 결국에 삶이라는 무대가 더 큰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더 의미 있고 큰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것도 꼭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경험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치예요, 가치. 결국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가치를 뿜어내고,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를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많은 수강생들이 가치를 뿜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인생,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병조니까 병조 라이프 스쿨, BJ 라이프 스쿨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비라스는 제가 제 인생을 변화시킨 시스템을 직접 다 해봤고 많은 수강생들에게 적용을 했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까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변하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저는 제가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냥 꺼지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수강생한테 돈을 받아도 이 사람이 변하지 못하면 사실 그게 별로 윈윈, 달가운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럼 꺼져라,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딴 데를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요. 그런데도 지금 비라스는 상담 문의가 끊이진 않고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라도 여기를 찾아온다면 저는 진짜 다 잘 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기 싫다는데 이걸 억지로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그 정도의 간절함도 없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큐베이터처럼 현실에 나가기 전에 내가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강화해서 레벨을 높여서 다시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그 전체 과정을 수업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면의 억압을 해소한다. 두 번째, 자유롭게 표출한다. 세 번째,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린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심한 사람들은 어딘가 뭔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이 내면의 저항을 풀기 위해서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 내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에 막혀있는 그런 독을 빼내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피라스에서는 최적화 훈련이라고, 매트를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막 배신당했던 것들,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안에 막혀있던 감정을 정말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폭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해방감과 그런 후련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져. 근데 그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세상에 바로 나가면 안 돼.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풀어 헤쳐놓고, 이런 기쁨의 표현, 즐거움의 표현, 슬픔의 표현, 분노의 표현,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서 배우가 오디션을 준비하는 것처럼 현실에 나아갔을 때 현실과 잘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 스피치 학원이나 연기 학원, 심리 상담을 가도 이렇게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게 도와주고, 욕을 해라, 화를 내라, 너의 있는 감정을 완전하게 솔직하게 다 표현해라 하는 곳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피라스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곳이 여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강생들이랑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정이 마치 수술과 비슷한 것 같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 자기의 약점을 마주하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겠어. 자존심도 상하고 욕먹고 무너지고 안 좋은 감정도 생기고 하는데,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게 방구석에서 혼자 난 자존감이 높아, 난 나를 사랑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증거를 찾아. 만약에 내가 자존감 높은 사람처럼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증거가 없으면 정신적 자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 내면과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일치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 교육 과정을 거치냐? 어차피 인생은 세렝게티고 어차피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법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나는 강하게 저희 수강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당연히 통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더욱더 수강생들이 강하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스트는 여기에 오지 않고 변하는 건데, 근데 정말 변화가 간절한 사람이라면 운동이든 독서든 명상이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정말 너무 힘들다, 도저히 나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면 뭐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솔직히 인생을 그냥 방치한 채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꼭 소심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그 내면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는 뭔가, 내 오류가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뭔가, 이런 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고, 저는 제가 변했던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후대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길 거쳐간 수강생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막 대강당에 모여서 감정 방출을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면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 자기 인생이 정말 소중한 사람만, 그런 간절한 사람만 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병조쌤이었습니다.